일단 요가라는 단어 그 어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산스크리트 그 어근에 유주라는 단어에서 비롯이 됐다고 그러는데 유주는 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말이나 소에다가 마찰을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동력하고 따라오는 수레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의 합일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요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신 차리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몸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명료한 인식까지 함께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요가가 됐든 명상이 됐든 내적 탐구의 과정인데, 이 내면을 탐구하는 그 길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보면 뭐 톱다운 방식이 있고 버텀업 방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하고 석가탑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다보탑은 계단이 사방으로 나와져 있어서 밑에 붙어서 쌓아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꼭대기에서부터 방사형으로 펼쳐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수행을 한다, 뭐 내면의 수행을 한다 할 때에도 우리 각자가 밑에서부터 단계 밟으면서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스승으로부터는 가르침을 받아서 위에서부터 가르침이 내려와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가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자기 혼자 몸을 움직이는 수준에서 어떤 수련이 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과 요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면, 요가는 명상보다는 각자가 기초서부터 집을 짓듯이 기초도 닦고 기둥도 세우고 뭐 석가래도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 개인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몸이 아파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수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불면증이 있다든지 직장으로부터 스트레스라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수련을 시작하시는데, 만약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뭐 에어로빅도 있고, 뭐 아니면 누군가는 복싱을 수련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 요가에서의 몸을 다루는 방식은 호흡과 함께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세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다 보면 하나씩 그 자기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응어리들을 풀어놓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몸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고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고, 더불어서 많은 분들 이야기가 삶의 활력을 찾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덜 지친다는 얘기죠. 요가 동작의 지속적인 수련은 한 동작 한 동작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을 통해서 조정하고 그 균형을 잡는 훈련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에는 동작에 대한 어떤 그 주의 집중, 관찰 또는 알아차림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동작의 반복적인 훈련은
의식의 개발을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고난이도의 동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요가 동작으로 인한 몸의 감각이라든가 그로 인한 마음의 반응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작을 하는 순간 이 아픈 감각을 내가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쪽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 다리에 힘을 덜 주고 있는지 어느 쪽 근육을 펴고 있는지 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이 동작을 벗어나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순간은 마음이 과거로도 미래로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짧은 한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그 훌륭한 찰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가의 어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미끄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행적인 애를 써야 되는 측면만이 아니고요. 그 돌무렵에 아가들이 일어서기 위해서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성인이 돼서는 그런 동작들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꽉 짜인 스케줄 아래서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실제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아주 극히 단순한 동작들만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요가 수련에 들어오면 아기처럼 누워서 몸을 뒤집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어떤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도 되고요. 또 어떨 때는 마치 그 유격장에서 정신없이 몸을 구르다 보면은 좀 무념무성의 단계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벗어나는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도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든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장점은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불편함도 있죠. 예. 저희들은 그 94년도에 인도 푸나에서 이제 요가를 함께 수련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인도 철학이라든가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비파사나 명상을 그 수련하는 도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나요? 외국에 적응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학교에 등록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대학을 그만뒀었기 때문에 저는 컬리지부터 다시 시작했고 우리 이종수 박사는 이제 대학원 과정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밥을 얻어먹으러 자주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직접 안 하던 밥을 해서 밥을 먹는데 요리하는데 뭐 1시간 걸리고 식사하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제 어차피 밥하는 거 숟가락 하나만 들고 갈게요. 그래서 한 끼 접수를 그때부터 했죠. 제가 공사정신이 투철합니다. 네. 요가를 지도한 아인가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80 가까이 70 후반 되셔가지고 첫인상이 그 인도 신화 속에 보면은 하누만이라고 하는 이제 원숭이 신이 있는데 얼굴도 부리부리하시고 눈썹도 그 신선처럼 허옇게 기르신 데다가 목소리가 뭐 전체 공간이 울릴 정도로 뭐 성량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셔갖고 전 세계에서 요가를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별의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앞에만 가면
무릎에 힘이 살짝 빠지고 이렇게 미치게 될 정도로 대단한 그 기운을 가신 분이었는데, 수련 시간에 그 수련하는 학생들이 한눈을 팔거나 조금이라도 딴짓을 하면 아주 호되게 혼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엄한 스승 밑에서 자연스럽게 단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향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한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부부싸움 많이 하는 거였어요. 부부싸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아주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 논쟁 과정. 그러니까 저는 갈등 없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거냐의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언쟁을 했을지라도 다시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실마리, 그 여지는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 2009년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15년을 인도에서 같이 보내고 돌아온 거예요. 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인생의 3분의 1을 인도에서 보내고 오는데, 뭐 성장기야 이제 한국에서 보냈지만, 인생에 가장 집중하면서 어떤 그 성숙해야 될 과정, 그 시기를 이 사람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거기서 안 하던 공부를 다시 영어로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수련 과정 자체만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네. 요가도 마찬가지고 명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저런 어떤 무유곡절들을 같이 견뎌내서 한 매듭을 짓고 귀국할 때 기분은 이런 동지 도반이 없죠. 네. 저의 경우는 그 20대 당시에 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책들이 오쇼 라니시의 번역서들이었어요. 그런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인도에 존재했었고 또 존재하고 있었던 성자들에 대한 호기심, 동경이 저를 인도로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모태신앙이죠. 저희 집안 전체가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장기를 이제 성당에서 사회성을 개발하면서 자라게 됐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학교 그 태권도 부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가 다가오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겉은 멀쩡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 괴로움을 겪고 있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구나 하는 인식. 그런데 저 자신이 이미 대학을 가겠다고 경쟁 사회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참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살았을 때 내가 과연 행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교 학과나 선학과를 가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집안 이제 분위기상 이거 말씀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내면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느님한테. 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돼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아깝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당시엔 뭐가 깨달음인지 뭐 구체적이지도 않았지만 깨닫고 싶다는 그 열망은 함께 가지고 제가 이제 가톨릭 신학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 하느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갈등을 안고 이런 마음의 질문들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그 생활을 하기에는 제가 혈기가 너무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고, 나름대로 스승을 찾아서 좀 헤매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이 인도에 그 하탈고에 마스터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라볼 땐 제가 이제 무술도 했고 했으니까 요가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추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인도 뿌나라는 곳에 가면 아잉가라는 선생님이 몸에 대해서 정말 달인이다. 네, 한번 가봐라. 네. 그래서 인도를 가서 그분을 딱 처음 뵀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기골도 뚜렷하게 키가 크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 카리스마에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이 세밀한 부분까지 근육의 움직임, 관절의 각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은 무술하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을 때 이제 윗바사나 명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명상 처음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 명상을 지도하는 고엔카 선생님이 그렇게 숨겨놓은 거 없이 오픈해서 비전이라 할 만한 내용까지 다 지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도 그 메가 코스로 막 700명이 함께 수련하는 곳에서 이제 혼자 다 감당 못 하시니까 이제 녹음을 하셔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플레이해서 했는데, 제가 명상 가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는 아주 그냥 무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수련조차도 눈을 뜨고 시범을 보고 말을 듣고 설명을 듣고 따라해도 그 섬세한 단계로 들어가서 근육의 움직임, 관절의 각도, 에너지 순환 방향, 이런 걸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마음 세계를 탐구하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귀로만 듣고 따라하는데, 그것도 녹음된 테이프로 한다는 말을 듣고, 야, 이거 무슨 이런 사기꾼이 있나 싶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해보니 가장 공통적인 부분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서 끌고 가시는데, 이건 뭐 육체적으로 내 앞에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탐구하면서 진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코스가 11코스인데, 그 11코스 처음 갔다 와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엔카 선생님이 진리를 공중살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부분 뭐 어떤 단체,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에 의하면 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숨겨놓고 잘 안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엔카 선생님 처음부터 그냥 마구 뿌리셨어요. 네.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가로 가면 아잉가 선생님이 몸에 대해서 달인이 숨김없이 아낌없이 다 설명을 해주시고, 명상으로 가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고엔카 선생님이 아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장애가 없이 쫙 끌어놓으시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제가 놀랐던 거는 이 명상법을 저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 생활할 때 기숙사에서 그 교재를 우리 학년들한테 나눠주고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명상을 하라고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독일 신부님이 썼던 교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쓰셨던 교재이기 때문에 뭐 하느님의 사랑 시작하다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좀 반가웠죠. 이제 어쨌든 내면적인 수련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우리 학년 전체가 모여서 명상을 하는데, 저는 3개월쯤 지나니까 그 명상 자체가 상당히 깊이 있는 단계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거기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나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그 위파사나 12 코스를 하고서는 이것이 원리였구나. 방법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학사 과정은 제가 철학을 공부하지만 석사 과정은 이제 그 부처님 경전이 쓰여져 있는 이제 빨려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어렸을 때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무술이 좋아서 무술에서 도 닦고 싶은 마음까지 나갔었는데, 무언가 이론적 체계도 엉성하고 경험도 일천했지만, 인도 가서 요가와 명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가 질문하면 왜 몸을 지켜보는 수련이 마음을 성숙해 하는지, 왜 마음을 지켜보는데 몸의 건강도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몸이 안 좋은 환자들이 모여서 수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영어로 표현하면 리메디얼 요가. 그래서 교정 치유 요가입니다. 교정 치유. 그러니까 요가에 있어서 하타 요가에 있어서 치유는 뭐 기공으로 뭐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를 통해서 삐뚤어진 골격을 바로잡고 원활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게 해서 자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뭐 몸 움직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제가 꾸준히 수련하면서 나중에 그 리메디얼 요가 클래스에 이제 보조자로서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골격계 질환 뭐 골반이 삐뚤어져서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뭐 암 수술을 했다거나, 뭐 호르몬계에 이상이 있다거나, 병원에서 크게 도움을 못 받던 사람들이 와서 요가로부터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경한 리메디얼 요가라고 하질 않고 단순하게 그냥 메디컬 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와서 그냥 메디컬 요가라고 할까 했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의료인이 아니면 메디컬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럼 메디컬은 아니면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힐링에 힐자를 붙여서 메디힐이라고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 아인건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요가는 요가인데 국내의 요가 자체가 좀 저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국해서 보니 요즘 아주 그 새로운 기법들, 어떤 부분을 특성화시켜가지고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 또 어떤 선호도를 얻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요가가 받아들여지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요가 자체만으로도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서 그 정신적 건강까지 그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 폭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스트레칭 체조 정도로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가가 됐든 명상이 됐든 왜 하세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것을 성취하고 싶고, 다양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하나로 귀결이 돼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마다 행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데, 이 행복 또는 괴로움이 이렇게 그 한 덩어리에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펙트럼처럼 펼쳐져 있어요. 우리 인식도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지, 하나만 해결하면 딱 끝나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명상을 통해서 궁극의 뿌리를 뽑을 때에는 그 하나로 귀결이 되겠죠. 부처님 말씀하셨던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뽑는다는 열반해탈로 나가야 되는 궁극적인 귀결점으로 나아가겠지만, 이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질 때 작은 돌뿌리에 채여서 걸려 넘어지지 산에 채여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때 각자 어려웠던 부분들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사람은 육체적 수련인 요가를 통해서 도움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로 마음자리로 들어가서 명상을 통해서 그 고통으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가가 다 해결한다, 명상이 다 해결한다, 이런 식의 논의보다는 조금 펼쳐져서 좀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윗바사나 명상의 이제 소위 경전을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서 찾고 있는데, 거기서 제시되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토대를 4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몸의 영역이고, 또 다른 영역은 마음의 영역인데, 이것을 세분하면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몸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각이 있고, 이제 마음 파트로 오면 마음하고 마음에 담겨서 수반돼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신수, 신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이 4가지를 단순화시키면 2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몸 파트, 마음 파트. 그래서 이것을 물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심 현상. 이 윗바사나라는 단어 자체는, 바사나가 팔리어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 위는 강조하는 이제 접두사라고 표현하는데,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데 덩어리진 채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누고 쪼개고 분해하고 해체하면서 끊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작게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겠죠. 예. 이 느낌 또는 감각이 몸의 영역하고 마음의 영역을 연결짓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고인가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음속에 무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몸 어딘가에는 그 생각이나 감정과 연결된 어떤 감각이 몸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관찰하는 수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윗바사나 그 11코스에 가게 되면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고인가 선생님이 한 번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호흡 지켜보세요, 아니면 몸에 일어나는 감각 지켜보세요 하는데, 며칠째 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마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호흡하고 감각이 우리 마음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가는 몸을 수련하는, 무술이 됐든 요가가 됐든 어떻게 내면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무술 수련할 때는 몰랐던 부분. 예. 이게 이제 붓다의 가르침, 명상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나면
왜 몸을 다루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운동이 아니라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지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평정을 키우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1차적으로는 자신의 몸이 처한 상태, 내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 동작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우리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제 그 실수들이 있는데요. 급하게 집에서 누구 약속이 떠올라서 아니면 전화를 받고 바깥으로 뛰쳐나와서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나왔는지 안 잠그고 나왔는지, 현관문은 잠그고 나왔는지 안 잠그고 나왔는지 염려가 되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많은 경우는 걸어가고 있고 음식을 먹고 화장실 용무를 보고 하는 행위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명상을 하는가? 표면의식 단계에서 그 무의식 단계로 내려가서 무의식이 더 이상 무의식의 영역으로 남지 않은 유의식의 단계로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명상 수련이. 예.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명상을 바로 하고 싶어도 몸이 여기저기 삐뚤어져서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저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면으로 지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진한 아이처럼 노는 거죠. 몸을 가지고 노는 거죠. 네. 거기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땀을 삐질삐질 흐르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놓아져 버리는 무념무상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면서 의식의 스펙트럼, 고통의 스펙트럼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직입할 수 있는 토대가 닦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요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스트레칭이나 체조가 아니고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토대, 그리고 우리가 보다 나은 개선된 삶의 질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가게 하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요가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하타 요가의 마스터였던 아yen가 선생님한테 요가를 배우게 됐고요. 또 명상은 또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승인 고엔카 선생님한테 이제 명상을 배우는 셈이 되는데, 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들 연로하셨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실 줄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떠오르게 되는 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 3개월 전에 당신의 마지막 때를 예견하시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하시는 그 법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팔리어로 담마디빠, 아따디빠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한자 해석을 거치면서는 이제 법등명, 자등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스스로 밝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이 뒷바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서, 하나는 말 그대로 등불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섬, 영어로 말씀드리면 아일랜드, 섬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회의 바다에 우리가 의지해서 나를 맡겨서 귀할 수 있는 귀처로서 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하자면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남기신 말씀은 물론 법으로 밝히고 스스로 밝히라는 뜻도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만, 법으로 서고 스스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스승이 가까이 존재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찾아뵙고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스승이 돌아가셨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는 건 스승의
제자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가르침, 이것은 어떤 지표가 돼서 남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붓다의 가르침이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스승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체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경험을 하고 정말 표가 돼서 지표로서 작용을 할 때 우리는 스승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몸을 다루는 요가 수행에 있어서 더 이상의 흔들림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서 헤매지 않게 끌어주신 아인가 선생님도 훌륭한 스승님이시고, 마음의 세계로 들어와서는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궁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더 이상 새로운 가르침이나 스승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끌어주신 고행가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은 정말 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명상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한테 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만 요가를 깊이 있게 수련해보고 싶다? 그럼 명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유를 하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명상을 깊이 수련하고 싶어도 육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고통의 조건을 방치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육체적인 건강 속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더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명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가를 통해서 도움받을 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진 않죠. 고대의 요가라고 했을 때는 정말 습속 수행자들이 목자, 해탈을 위해서 수행하던 수행법이었는데, 지금 이 요가가 말 그대로 서구 사회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시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적인 스승님들이 산속 숲속 수행자들이 속세에 내려와서 펼쳐지는 시기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산업혁명 이후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사회적, 국제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숲속 수행자들이 명상이 됐든 요가가 됐든 대중한테 가르침이 공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요가, 명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지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목사가 됐든 니바나가 됐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이 돼야지, 안 그러면 무의미한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체적 운동 차원에서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의 행동 원리로서 기능하려면 마지막 지향점과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적어도 그 궤도상에 있는지 없는지 이제 점검이 돼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기법들을 보면 이 과정 중에 특정 경유지를 특화시켜서 상품화시켜 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경유지 휴게소에서 머무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무언가 사람들한테 부각이 되도록 한 부분만 특화시킬 부분이 아니고, 관건은 요가가 됐든 명상이 됐든 얼마만큼 내 삶의 일부가 돼서 젖어들고 그것이 삶의 행동 원리가 돼서 끌어가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몸을 다루고 마음을 다루는 건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나눴던 얘기는 이 명상과 요가가 보석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보석을 한국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예, 사실은 저희들 인도에서 나올 때 우리 둘이 나눴던 얘기는 우리는 요가원 차리지 말자 하고 나왔었어요. 만약에 이제 학교가 됐든 어떤 정부 기관이 됐든 우리가 배워온 요가와 명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여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귀국해갖고 한 5년 동안을 이제 대학에서 뭐 시간 강의도 해보고 저도 뭐 강의도 해봤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시간 강의 형태로는 지쳐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지금 어쨌든 이것은 뜻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바퀴를 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메디일 요가는 열게 됐습니다. 제 젊은 시기 저도 그 일반적인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만 해도 어떤 그 뭐라 할까요? 패기라는 게 있었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추진하는 힘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젊은이들의 패기를 꺾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 제가 뭐 저 혼자 어떻게 일을 벌인 건 아니겠지만, 이 동시대 이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선배 입장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일종의 어떤 미안한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남들처럼 뭐 평탄하게 어떤 직장 생활에서 쭉 어떤 단계를 유지해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귀국해갖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정말로 세용지마가 맞다라는 인식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 네. 차라리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 자기만의 주제를 찾고 자기 화두를 키워서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자기 삶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주제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방황도, 실수도, 아픔도,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언젠가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가는 뭐다? 한마디로 정의된 인식이. 이거 요가요? 요가는 글쎄요. 왜냐면 저희들이 요가만 하고 살아온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은 또 명상에 시간을 바치면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 요가가 뭐다 딱 말씀을 드리기가 쉽게 확 떠오르진 않아요. 글쎄요. 지금 저는 금방 생각했는데 다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려서부터 몸을 다뤄오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에게 요가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제가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발 아래 토대가 되어줬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아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정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면 지금 50대가 된 중년의 내가 과연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원하던 삶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요가 수련도, 명상도 제 삶이죠. 삶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왜 우리 그 팔정도에서 바른 생계, 정명 이제 한자로 옮기죠.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는 것도 보람된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요가를 지도하는 삶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가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꾸로 배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귀국해서 5년 동안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느꼈던 소외감을 요즘은 그래도 이제 우리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느껴지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유대감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